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처셀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하한가 갔어요. 일단은 뭐 네이처셀 주주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거고, 그런 뭐 심리적인 압박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특히 뭐 몰빵하신 분들 너무 힘들 거라 좀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 뭐 당장 뭐 주식 뭐 당장 내일 때려치실 분들 아니면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음에 이런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이 실수를 한 번 하는 건 좋아요. 뭐 위쪽에서 몰빵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거가 한 번 하는 건 좋은데 다음에 실수하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음. 어쨌든 지금 뭐 힘드시겠지만 뭐 제가 뭐 어떤 위로를 해도 뭐 그냥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우리 뭐 주식하는 거면 이제 앞으로도 뭐 10년 하고 20년 하고 막 계속 할 거니까 일단 그러셨으면 뭐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 분석을 뭐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면서도 뭐 왜 네이처셀이 잘못된 매매였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알아야지, 내가 왜 잘못된 매매를 했는지 알아야지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고 그런 매매를 안 하고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네이처셀의 재료는 이 종목이 일단 재료부터 보면은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죠? 조인트 스템. 이게 이슈를 받으면서 이게 뭐냐면 뭐 성체 줄기세포 배양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뭐 이런 거라는데, 쉽게 말하면 퇴행성 관절 뭐 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요게 이슈를 받았었고, 뭐 치매 치료제, 뭐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아스트로스템 요런 거 이어가지고 또 요런 재료로 또 이슈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네이처셀이 진행하는 거는 결국에는 줄기세포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든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틀이라는 거죠. 근데 줄기세포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향후 뭐 바이오가 향후 굉장히 뭐 10년 뒤, 뭐 몇십 년 뒤 이렇게까지 봤을 때 당연히 오를 겁니다. 바이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도 계속해서 있을 거고, 그 중에 어떤 우리나라 기업이 뭔가 성공적인 신화를 써내려가지고 특정 종목은 분명히 뭐 지금보다 셀트리온 10년 전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잡으려고 우리가 재료를 계속 보고 차트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줄기세포는 너무 먼 미래인 건 있어요. 지금 당장에 봤을 때 이런 뭐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는 좀 팩트를 봐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근데 조인트 스템이 가장 부가봤으니까 조인트 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좋은 재료예요. 굉장히 좋은 재료고 뭐 상한가 점상 충분히 요 정도 갈 수 있는 재료예요. 뭐이 재료가 뭐 절대로 나쁜 재료가 아니고 아예 못 오를 재료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료로
그 네이처셀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몇천 원 단위에서 놀다가 지금 6만 얼마나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간 게 얼마나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물론 네이처셀에 뭐 이 재료가 조인트 스템을 너무 좋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거는 좋은데 1년 안에 이렇게 1000% 오른 종목에 비중을 몰빵을 하고 싶냐, 이 소리예요, 제 말은. 저는 이런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인, 여기서 매매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결과론적인 거고, 이런 자리에서도 몰빵을 물론 해가지고 수익을 봤으면 뭐 좋은 건데, 그런 매매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만 봤어도 지금 500% 오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도 눌림목에서 잡아야 돼요. 눌림목 이런 21선 눌림목에서 사실상 1차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도 저는 비중 뭐 5% 이상은 안 남아요. 이런 자리에서도. 근데 그 어쨌든 뭐 결과론적인 걸로 봤을 때 이 재료로 조인트 스템이란 재료로 올라갔잖아요. 뭐 수익 본 거는, 뭐 수익 본 사람은 뭐 잘한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여기서 5%를 만약에 잡았다고 치면, 수익을 만약에 봤어요. 만약에 계속 봤다고 치면은 그거는 이제 보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내렸어요. 여기서 내렸어.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하한가를 가도 추가 매수를 하면은 그렇게 막 힘들진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면은 1차 매수는 어디? 21선 부근에서 하면은. 근데 이 종목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쭉쭉쭉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막 쭉쭉쭉쭉쭉. 미친 듯이 올라갔어.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점 부근에서 1000% 이상 간 거잖아요. 이 종목이 아무리 어떤 무슨 말도 안 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1000%가 오르잖아요? 1000%가 오르면 당연히 조정이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반토막이 날 거라는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실제로 1000% 오르고 나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이 종목, 내가 이 종목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너무 좋으니까 어, 반토막이 났으니까 들어가 봐야지.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121선도 지지를 해주고, 그쵸? 그러면은 반등이 한번 나왔잖아. 이런 종목이 1000% 이상 오른 종목은 한번 밀어버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잡았으면 반등 수익이 한번 나와요. 이렇게 크게 한번 나와요. 그럼 여기서 분할매도 하면서, 여기서 분할매도 하면서 수익을 봤잖아요. 수익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갈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매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인다 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수익을 봤잖아요. 그럼 소량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거를 이제 장기를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뭐 더 빠지면 추매를 하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매매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으면 여기서 수익 볼 거 다 보고 나서 여기서 더 갈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이제 소량 뭐 조금 남았다고 치면, 여기서 만약에 한 5%에서 10% 잡았다 치면, 여기서 수익을 봤으면은 이제 수익 볼 건 다 보고 나서 비중은 얼마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뭐 많이 남아봤자 뭐 3%에서 5%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렇게 쭉 여기서 여기 오르면 수익을 보면 되고, 여기서 내리면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 추매를 하면은 결국엔 다시 반등이 나와요. 뭐 이 종목은 이제 뭐 주가 조작도 뭐 혐의가 있고 뭐 이러니까는 정고점을 가 수는 없겠지만, 쉽진 않겠지만,
이런 데서 잡았으면, 이런 데서 뭐 조금 잡았으면 수익 볼 거 다 보고 조금 남은 거, 비중 조금 남은 거 뭐 아래에서 뭐 이런 데서 뭐 이런 처음에 돌파했던 구간 이런 데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 뭐 10,000원 정도 기다려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추매를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조금 잡은 사람은 수익 볼 것도 다 보고 추매해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대응이 다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너무 좋았다고 치면은 이런 자리에서 잡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종목이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잡죠.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 자체가 좋기는 하고 뭐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1000% 오른 거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저점에서 지금 하한가를 갔는데도 이 저점에서 여기서 보면 240%가 오른 자리예요. 그쵸? 그러면은 저점에서 잡은 사람은 여기서 그래도 수익이라는 수익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잡은 사람은 뭐 죽겠지만, 뭐 거의 진짜 미치겠지만. 그러니까 매매를 항상 1000% 오른 종목은 항상 보수적으로 잡고, 비중을 그래도 난 너무 잡고 싶으면 1% 이하로 잡고 그렇게 가야 돼요. 거기서 비중을 100% 실는다는 건 죽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나는 그냥 차라리 불이웃을 하는 게 나아요. 이런 1000% 오른 자리에서 비중을 100% 실는다는 거는. 그래서 재료가 사실상 뭐 좋은 재료였지만 1000%까지 오를 재료는 아니었다. 왜냐면 뭐 바이오가 기대감으로 뭐 많이 오르긴 하는데, 그 기대감을 반영을 했어도 1000%는 심한 종목이었다. 우리가 뭐 신라젠, HLB 이런 뭐 세계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재료도 1000% 올랐습니다. 또 근데 이런 재료들이랑 네이처셀이랑 똑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HLB랑 신라젠도 조정을 크게 줬죠. 근데 네이처셀이 조정을 이렇게 똑같이 1000%가 올랐는데, 조정을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뭐 저는 실제로 뭐 네이처셀 매매를 어디서 했냐면, 그것도 좀 중요하죠. 어디서 한 것 알려드리면, 저는 반등 수익 먹었어요. 이런 데서 반등 수익 먹고, 이런 데서 반등 수익 먹고. 그래서 저는 요 2번 하고 나서 저는 이 종목 끝났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재료가 그냥 점상 가고 나서 그 이상 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봤어요, 저는. 저는 차트충인데, 차트를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제 차트만큼 재료도 많이 분석을 해요. 근데 뭐 재료를 분석 안 하면 뭐 조인트 스템 있던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조인트 스템이 좋은 재료인데, 이거는 뭐 사실상 세계적으로 노는 그런 재료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정은 당연한 거였고, 중요한 건 뭐 이런 건 모르죠. 뭐 경찰 조사, 경찰의 뭐 주가 조작 혐의,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이런 건 개미가 뭐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뭐 경찰의 뭐 내부, 경찰 뭐 친구가 있는 거 아닌 이상, 그렇죠? 이건 모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이 어떤 차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반등이 나오긴 힘들다는 거는 알아는 챘어야 돼요. 그거는 알아채기 힘들었다면은 차트 공부를 너무 안 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재료만 너무 믿기엔 다른 강력하게 오른 바이오주들에 비해 재료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플러스 뭐 치매 뭐 치료, 요걸로 1000% 올랐는데, 이런 재료로 1000% 오른 종목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1000% 오른 종목은 대부분 보면은 암 쪽이잖아요. 암 쪽. 암은 항암 이쪽은 실제로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도 기대감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그 줄기세포보다는 약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임상이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더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재료를 판단했을 때 암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암은. 그죠? 근데 치매 쪽은 물론 뭐 암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조금 더 멀리 있는 그런 재료예요. 그러니까 더 물론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더 하긴 해야겠는데 이런 재료로 더 오르기 좀 쉽지 않다는 걸로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치매 쪽은 1000% 쪽보다는 제가 봤을 땐 기대감을 아무리 많이 반영돼도 뭐 한 2, 300%? 이 정도 이상 오르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 뭐 홈캐스트 주가 조작이 요때도 좀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봤어야 되고 음, 이게 그러니까 뭐 정고점 이상 뭐 간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너무 믿음이 심취해 있으면 본인만 더 힘든 거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제로적인 측면으로 봐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고요. 차트상으로 어디까지 내리고 이거 여기서 이제 내일 내린다는 건 당연해요. 뭐 여기서 한가를 갔는데 이제 점 하를 걱정해야 될 수준인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내리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매매를 했는데 뭐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누굴 원망을 할 그게 건덕지가 안 돼. 이건 1000% 올랐는데 여기서 매매를 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매매를 해가지고 비중을 뭐 한 10% 정도만 담았다고 치면은 수익 볼 거 다 보고 대응도 가능하죠. 여기서 뭐 점 하나 설령 간다고 여기서 대응 뭐 추매하면 대응 가능하죠. 반등 나올 거니까. 차트상으로 계속적 반등 나올 거니까. 근데 저는 존버를 하면은 차트상으로 3만 원까지는 최대 3만 원 좀 보고 있어요. 존버하면 몇 년 안에. 근데 뭐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못 가고요. 재료가 그렇게 뭐 강력하지도 않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저는 추매를 하기도 좀 조심스럽고요. 저는 추매를 한다고 하면 만 원까지 오면 추매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런 데서는 뭐 이런 데서 담는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뭐 1% 남아가지고 여기서 뭐 추매하는 사람들이나 뭐 핫다식으로 가가지고 가는 거지. 아니면 단타족이나 비중이 뭐 이런 데서 실려 있다? 이런 데서 실려 있는데 여기서 추매를 한다? 그거는 미친 짓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추매를 한다 이건 미친 짓이고 그냥 이런 데서 당겨져 있다 이러면은 한 만 원 정도 선. 만 원 정도 선이 어디냐면 연봉으로 봤을 때 돌파한 구간이거든요. 이런데 8,000원에서 만 원 정도? 이런 구간이 돌파 구간이라 요런 점이 맥점일 수가 있어요. 맥점일 수가 있어가지고 요런 구간에서 그 반등 좀 괜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반등 나올 때 이제 좀 빠져나오거나 이제 그런 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뭐 너무 위쪽에서 잡은 사람이 뭐 지금 추매를 해봤자 뭐 올라봤자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트상으로 요런 구간에서 지금 요런 구간에서 원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내일 추세를 또 봐야 알겠지만 내일 뭐 안 봐도 뭐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맥점 뚫고 내려가겠죠. 그쵸? 그래서 뭐 꼬리를 달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13,000원 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월봉상으로 이건 되게 크게 봐야 돼요. 지금 너무 악재가 터져가지고 13,000원 20선 지지를 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거가 20월선
이거는 내년까지 보면은 저는 내년까지 보면 단기적인 추세는 사실상 뭐 2만 원대 초반 뭐 반등이 많이 무혐의 뭐 이런 거 나와봤자 단기적인 추세 뭐 2만 원 뭐 초반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고요. 엄청 장기적으로 막 내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세력이 한 번 더 털러 또 올라올 거예요. 뭐 콘퀘스트 같은 거 보시면 얘도 주가 조작 한 번 나왔거든요. 이런 삼각 수렴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주가가 한번 이렇게 좀 튀어 올라 주거든요. 이런 콘퀘스트처럼. 그래서 콘퀘스트가 2016년에 터졌는데 2017년 말 이때 다시 올라와 줬거든요. 2017 그래가지고 내년쯤에 한번 또 움직여주지 않을까도 또 생각이 또 들어요. 네이처셀 이런 1000% 오른 종목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털거든요. 뭐 뉴프라이드도 한번 보세요. 뉴프라이드도 주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털고 내려오면서 한번 털고 요런 거는 이런 거는 먹기 힘든데 요런 거는 좀 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요건 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터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또 오르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오를 때 좀 빠져나오는 그림이 좀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내일 뭐 엄청 위쪽에서 물렸는데 뭐 내일 빠져나온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봤을 때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야 되는데 요런 반등을 한번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20주선을 좀 주시해가지고 20주선 근처에 오면은 한번 매도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런 거는 먹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유프라이드도 보시면 삼각수렴이 이렇게 됐을 때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500% 올랐죠. 저는 요 2017년 말부터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해가지고 저는 먹고 나왔는데 저번에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노려야 돼요. 장투하실 거면은 뭐 비중 적절히 조절하시고 장투하실 거면은 이런 삼각수렴 노려가지고 한 반등 크게 나올 때 빠져나오던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요런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HS는 추매하기도 쉽지도 않고 지금 악재가 터진 거기 때문에 만원 저는 이거를 지지를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좀 모르겠거든요. 무혐의가 뜨면 여기 지지하고 올라갈 거 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좀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한 만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봉으로 봤을 때. 연봉으로 요게 5월선 보면은 만원 초반대거든요. 저거 보고 한번 좀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물린 거면은 13,000원도 좀 노려볼 수 있는데 20월선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점에서 물렸으면은 추매를 정말 아래쪽에서 빼야 돼요. 만원 이런 정도 선에서 그렇게 가서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는 걸로 가야 됩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요런 게 또 맥점인데 이거는 지금 맥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분명히 더 빠질 거고 아래쪽으로 요런 돌파한 구간 요런 구간이 딱 만원 구간이니까 만원을 좀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반등은 어쨌든 나올 겁니다. 이게 뭐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도 그냥 다 그냥 막 시장가로 좀 매도한 이런 느낌보다는 반등을 좀 비중이 높을 경우, 그러니까 비중이 별로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중이 좀 높을 경우는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이처셀이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많았어요. 재료를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임상 실험 참여자가 너무 없어. 너무 없고 임상 실험 참여자가 대부분 한국 쪽,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늘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재료의 가치에 비해 첨부로는 너무 심했다. 이런 게 있었고, 물론 뭐 모든 제약주가 뭐 1000% 오른 건 다 심해요. 모든 제약주가 다 심한데 뭐 그런 어떤 조인트 스템을 뭐 폄하하거나 안 좋은 재료다 이런 건 아닌데, 아니지만 1000%를 올랐을 때 뭔가 낌새는 차렸어야 된다. 낌새는 차렸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했던 거는 뭐 라모씨가 전력이 있었다는 거죠. 주가 조작 전력이 있었다. 이게 이게 좀 무서운 점이었죠. 별로 안 됐죠. 이것도 뭐 별로 안 됐었죠. 이거 혐의 받은 지도 2013년이었나? 그랬으니까 봤을 때 좀 구린 냄새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정고점 이상 간다 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은 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사실상 요런 데서 물리신 분들보다는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추매를 뭐 사실상 요런 데서 해가지고 뭐 빠져나오는 그림을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못 나왔다 치면은 뭐 이런 만 원대 구간, 뭐 만 원에서 좀 요런 구간을 좀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처음 돌파했던 구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렇게 크게 간 종목은 처음 돌파했던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팟캐스트도 다시 보면 보세요. 뭐 삼각수렴 뭐 이런 거만 다 둘째치고 처음 돌파했던 구간, 요런 처음 돌파했던 구간을 보시면 일단 여기서도 반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크게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 크게 나와봤자 뭐 여기서 물린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요런 거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요런 구간이 사실상 이제 맥점이라고 보는 거죠. 요런 구간이 이제 맥점이라고 보는 거죠. 처음 돌파했던 구간. 차트 분석 되게 중요해요. 재료 믿는 것도 중요한데 차트 분석 했으면은 이 종목 되게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챘어야 돼요. 그쵸? 많이 힘드시겠지만 요번 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다시는 이런 사태를 발생하지 않고 한가,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주식을 하면서 한가 맞을 수는 있는데 비중을 내가 5% 남아가지고 한가 맞는 거랑 100% 맞아가지고 한가 맞는 거랑 체감이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절대 잡지 말고, 누누이 강조하죠. 이런 자리에서 절대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시 내일의 태양을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주식으로 결국에는 잃지 않은 매매 해야 되니까, 네이처셀은 그런 맥점을 좀 잘 주시를 좀 해보시고요. 만 원 초반대부터 이런 구간이요.
처음 돌파했던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요런 뭐 13,000원 정도 구간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좀 크게 나오면 좋겠는데 크게 나오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유프라이드도 차트도 계속 보세요. 유프라이드 같은 것도 분석, 이런 종목이 어떻게 됐었나 이런 종목 계속 분석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 어디쯤에서 잡아야 되나, 그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유프라이드를 이런 데서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한 몇 달 기다려서 먹은 거거든요. 그런 매매 해야 돼요. 그런 매매 해야 돼요. 그런 매매. 자, 네이처셀은 그런 식으로 이제 10,000원대 부근 정도에서 좀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삼각수렴. 이 종목이 전환사채도 뭐 또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전환사채가 뭐 2019년에 또 뭐 있고 하니까 그때 한번 또 튀어줄 수도 있어요. 뭐 손실 본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종목이 뭐 다시 한번 뭐 1000% 이상 갔나 뭐 그런 거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서, 저는 단타도 안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악재가 터진 거라. 저는 이 종목 10,000원이나 오면은 좀 관심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상 네이처셀 분석 마쳤고요. 예, 물리신 분들 조금 더 힘내서, 좀 더 힘내고 앞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또 빠져나오는 그림 생각해보고요. 다음에는, 그리고 앞으로 또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반등 한번 나올 겁니다. 이런 데서 반등이 분명히 좀 크게 한번 나올 건데,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네이처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추적을 해가지고 또 다른 종목에 또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내일 뭐 쪄마간다고 해가지고,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내추럴 엔도텍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내추럴 엔도텍. 이런 종목도 이건 너무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내추럴 엔도텍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면 반등이 이렇게 무조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도 나오고 몇 년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 그 반등 나오는 거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네이처셀 주주분들 지금 뭐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고점에서 사는 거 좀 버릇을 고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분석 마치고 종료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